자, 오늘은 또 어떤 돈이 되는 부동산 투자 상식을 들려주실지 오늘의 강의도 기대되거든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죠. 제가 이제 지난 2주 동안 재개발, 재건축 했는데요. 오늘 마무리할 겁니다. 3주간에 좀 워낙 긴 얘기여서. 근데 제가 좀 오랜만에 감기를 걸렸어요. 그래서 좀 컨디션이 안 좋아 보여도 좀 이해를 바라고요. 우선 오늘 이거 마무리할 겁니다. 지난번에 1, 2주 동안 했던 거 다시 한번 복귀하고 얘기를 듣겠습니다. 우선은 보시면 이제 제 3주 동안 일을 끌어온 얘기가 뭐였냐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다른 어떤 이면, 다른 시각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제가 조합원이 갖는 의미, 꼭 권리자 의미가 아니었던 거였고, 그다음에 이제 대지 지분. 사실은 이게 이제 도시 안에서 이 구도심 안에서 이 어떤 도심 재생 사업, 재개발, 재건축한 게 결론은 이제 이 대지 지분의 성격을 좀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내가 이 사업에서 돈을 벌 수 있는지 없는지 일단 다 나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오늘은 추가 분담금 뭐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우선 복습 좀 해야죠. 가장 중요한 거 항상 하는 말이지만 재개발, 재건축은 뭐다?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사업이에요. 비즈니스니까 거기서 절대 더 벗어나는 어떤 룰은 없어요. 이 관점에서 보셔야지 무조건 아파트를 뭐 싸게 갖는 방법이라든가 좋은 재테크 수단을 보시면 안 돼요. 그건 나중에 잘 됐을 때 모든 게. 이거지. 이걸 이해해야 재테크도 치고 빠지게 잘 돼요. 그래서 항상 하는 말씀이지만 사업. 이거를 이제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할 얘기가 뭐냐면 제가 이제 하나 이제 분양권 얘기를 해서 하는 얘기였어요. 보통 이제 우리 단지가 위치가 좋아요. 저 집은 얼마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몇 평을 신청하셨어요.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한 얘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요즘에 이제 분양권 시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입주 이거하고 좀 사업하고 연결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 많아요. 왜냐하면 보통 분양권 시장 좋고 아파트 시장 좋을 때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이 와 한번 가보자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보통 분양권 시장은 한 3년이면 입주로 변하죠. 입주할 수 있는 부동산 매물로 변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 무려 한 10년, 보통 평균 10년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타이밍도 틀리고 어떤 시간을 바로 약간씩 틀린데 똑같이 적용을 하시죠.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문제가 생겨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입주 시점 때 왜 제가 걱정하냐면 분양권도 마찬가지고 재건축도 마찬가지. 자, 사업을 가서 입주 시점까지 쭉 가면 항상 입주 시점에 뭘 체크해야 되냐. 정말로 내가 입주 시점에 다 갔을 때 우리 아파트 단지에 들어올 입주할 사람, 분양권이나 어떤 이 재개발 어떤 조합원 자격, 이거 피 붙은 거 말고요. 그거 뭐 거리 잘 타서 피 얼마 올랐네. 이거 나중 얘기고 입주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사람이 좀 들어올 수 있냐 이거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 사람은 집이 필요해요. 왜? 필수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주택 투자하는데 사실은 집도 있잖아요. 이 집도 사람이 필요해요. 엉뚱한 얘기 같나요? 안 그래요. 저희가 많은 물량이 동시에 공급되거나 어떤 지역에서 그 맞지 않는 분양 가격, 맞지 않는 위치 이런 걸로 하잖아요. 그러면 입주 때 사람을 끌어오지 못해요. 그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해요. 분양권 상태야 종이 한 장이에요. 종이 한 장에 모든 걸 걸고 거래를 하죠. 거래 쉽죠. 근데 입주 때는 돈도 많이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집도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즉 그래서 빈집은 주택이 아니에요. 이게 상당히 크게 여러분이 고민하실 문제예요. 왜? 재건축 입주 때. 왜? 저희가 도심 재건축 특징이 뭐냐면 건축비가 비슷해요. 아주 강남의 아주 우량 지역이나 강북의 애매모호한 지역이나. 결론은 무슨 말이냐면 사업 전체적으로 쉽게 나올 단가가 싸지가 못해요. 근데 그게 소득이 좀 괜찮은 우리가 보통 우량한 지역이라면 그나마 좀 나은데 그렇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 상당히 심각해지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집도 사람이 필요하다. 항상 기억하세요. 사람만 집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집도 사람이 필요합니다. 언제? 입주 때는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선 복귀했고요. 그다음 또 다른 복귀할 게 뭐냐면 조합원 의미였죠. 제가 이제 지난주에 얘기했을 때 조합원은 뭐다? 권리자 이전에 채무자다. 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뭐죠? 돈을 다 빌려오죠. 뭘 담보로? 자, 내 토지를 담보로. 어떤 건설사가 저희가 이제 보증을 쓰고. 그래서 첫 시작부터 돈을 다 빌려서 하죠. 첫 시작부터 채무자죠. 그거를 우리는 그 권리를 우리가 끌어안고 사고 팔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채무자 돈을 빌려와서 그래서 그 돈을 갖고 어떤 정산이 전까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책임질 사람 이게 머릿속에 드셔야 돼요. 항상 조합원을 권리자만 인식하시는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첫 시작할 때 재개발 재건축은 뭐다?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사업인데 어떤 사업이다? 돈을 다 끌어와서 내 물건을 담보로 잡고 끌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채무자인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이다. 그게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가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대지 지분 부분은 이제 지금 이제 한번 안 보시면 돼요. 계속 정리하는 거거든요. 지난주까지 대지 지분 마무리 정리했었는데요. 순위가 뭐냐면 대지 지분은 당신의 토지는 아주 조그만 크기로 쪼개져 있다. 지분이 의미죠. 지분.
보통 우리가 이제 경매에서도 뭐 지분 경매 이런 게 있다지만 지분은 의미 있나요? 지분은 뭔가 혼자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항상 지분은 내 마음대로 내 시간표대로 움직여주지 않죠. 그 특성을 정확히 아시면 대지 지분이에요. 우리가 택지 지구는 큰 땅 필지 하나를 사서 아파트를 분양한다는 건 지분을 쪼개는 거죠. 즉 하나를 쪼개요. 잘게 나눠서.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시간도 빠르죠. 그래서 택지 지구의 아파트 공급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위례 신도시 언제쯤 공급, 어디 마곡 언제쯤 공급.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은 어느 누구도 그건 장담 못해요. 우리가 스타트 이번에 조합 만들었어, 이번에 사업 승인 통과해서 그렇다 해서 시기를 일정 예상은 가능하지만 그대로 되는 게 극히 드물죠. 쉽지 않아요. 왜? 다 지분권자들의 모임이거든요.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사업용 토지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지부보다 사업용 토지가 아닌 거죠. 준비되지 않은 합은 토지가 아니다.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 사업용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토지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준비되기 전. 근데 준비가 뭐냐 이거죠. 자, 우리 조합 만들었어. 준비 끝난 건가요? 우리 사업 승인 통과했어. 준비 끝난 건가요? 아니에요. 택지를 생각해 보세요. 택지 사람 사나요? 반듯하죠. 필지 나눠져 있죠. 곧바로 건수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선 거죠. 최소한 그 단계 가기 전까지는 준비되지 않은 지분의 합의예요. 그냥 단순한 지분의 합의일 뿐이고 아직 융합이 돼서 딱 한 덩어리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토지가 아니고 장담을 아무도 못하죠. 근데 우리는 뭐죠? 사업 승인 통과하면 사업 다 됐어요 벌써. 재건축 사업, 재건축 예전에 조합은 과거에 많이 해보신 분들은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근데 요즘 너무 쉽게 얘기하시죠. 대부분 처음 하신 분들이 다르거든요. 더구나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우리가 보통 내 단지의 답은 어디 있다고요? 이거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준은 내 단지에 있지 않아요. 내 단지가 이 안에 있으면 밖에 있죠. 왜죠? 내 앞에 먼저 가본 단지, 내 주변의 부동산 상황 이게 맞아야 내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항상 기준은 밖에 있어요. 근데 대부분 와서 질문하실 때 내 지분이 어때요? 우리 단지 사업성이 어때요? 위치가 어때요? 단지만 얘기하세요.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시장 분석 절대 못해요. 치고 빠지기 타이밍을 잡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분이죠. 그래서 대지 지분은 반쪽 토지이고 진정한 의미의 사업용 토지가 아니에요. 이걸 이제 이해하는 거. 대지 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2주 동안 짧게 풀어서 한 거고요. 오늘은 이제 마무리 지어야죠. 오늘 마무리 지어야 돼요. 오늘은 이제 우선 추가 부담금부터. 보통 이제 최종 결정은 이제 이게 왜 얘기하냐면 요즘에 이제 추가 부담금 단어부터 우선 파악을 해보시죠. 추가 부담금 또는 분담금 이러죠. 부담이든 분담해서 나눠서 한다 이 말인데, 자 추가 부담은 무엇인가? 추가로 내는 돈이죠. 왜 내죠? 왜? 택지지구도 추가 부담금 있나? 택지지구 추가 부담금이 있나요? 택지지구 그게 아니죠. 우리가 보통 이제 분양 대금 나눠서 내죠. 이미 정해져 있죠. 이게 왜 별 차이 아니거든. 왜 이 말을 하냐면 택지지구는 이미 아까도 말대로 토지에 내가 사업자가 아니고 사업한 사람들 분양을 받는 거잖아요. 자, 추가 부담금 이거 뭐냐면 조합사업은 우리가 조합원이 사업주예요. 지금 뭐냐면 그래서 내가 의뢰를 맡긴 거죠. 건축 의뢰를. 추가 부담금이라는 단어 나온 이유가 뭐냐면 건축 의뢰를 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즉 의뢰를 했죠. 내가 어느 누구한테 어떤 공사를 맡겼어요. 의뢰를 했어요. 물론 처음 계약서대로 될 수 있지만 공사비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즉 추가 분담금의 숨은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의뢰했다는 걸 깨닫는 거고, 그러면 뭐냐면 마무리될 때까지 처음에 계약 조건이 있더라도 마무리될 때까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죠. 내가 어떤 공사를 맡겨서 누구한테 의뢰를 했을 때 최종적 책임 누가 지죠? 그게 부동산이 됐던 어떤 다른 일이 됐던 권리자죠. 일을 맡기 의뢰한 사람이죠. 어떤 우리가 법률적 의뢰를 하던 뭘 하던 우리가 어떤 법적 문제 있어서 변호사님들께 의뢰했을 때 마찬가지죠. 그 책임 변호사님 지나요? 그분은 우리 도와주는 분이죠. 누가 지죠? 그 결과의 책임은 무조건 의뢰한 사람, 저죠. 자, 똑같아요. 추가 분담의 의미는 택지가 달라요. 우리가 의뢰를 했다예요. 그래서 이게 정산 시점도 되게 중요해지는 게 뭐냐면 의뢰했잖아요. 마무리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자, 추가 분담금을 언제 이게 많이 보여드리냐 뭐냐면 지금 보통 많은 요즘에 아파트 시장이 좋으니까 분양권이 피가 붙었다 하니까 재건축 조합들이 사업을 가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지역 조사를 가보면 너무 빠른 시기에 추가 분담금을 얘기하는 데가 너무나 많죠. 인제 사업 승인 얘기 나왔는데 벌써 추가 분담금 계산 다 나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뭐냐면 예상은 할 수 있죠. 뒤에 남아있는 그 긴 시간 동안의 많은 변수를 내가 정확하게 맞췄을 때, 예상할 수 있을 때,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때 그 추가 분담금 계산할 수 있죠. 근데 쉬운 얘기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막 나오는 대부분은 원래 관리처분 때 이제 많이 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항상 하는 말 언제 우린 정산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추가 분담금 누가 신청하고 조합 아니죠. 건설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까 말대로 의뢰한 사람이잖아요. 결론은 정산에 더 추가할 부담금이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 악재로 해서 두 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마지막까지 분양까지 다 해서 일반 분양권에 들어와 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한 번에 처음 말한 걸 다 고정으로 믿으시면 안 돼요. 추가 분담금은 고정돼 있지 않아요. 변동적이에요. 항상 이걸 잘 기억하세요. 상황이 안 좋아지면 더 늘어나요. 이걸 항상 기억하시는 게 추가 분담금이고요. 그래서 이제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추가 분담금은 정산이죠. 정산. 근데 정산 타이밍 언제냐면 자, 모든 정리가 끝나봐야 한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말한 추가 분담금 우리가 의뢰한 거죠. 택조 다르게. 의뢰했으면 뭔가 일을 의뢰했을 때 마무리 져봐야 알는 거죠. 일반 분양이고 뭐고 해서 마무리해서 추가 공사비까지 다 해서 그 사이에 뭐 물가 상승률이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하여간 어쨌든 간에 그게 다 끝났을 때 우리 예상과 맞으면 예전에 말한 추가 분담금 내면 되겠죠. 틀리면 추가를 내든지 정산을 받든지 뭐 이렇게 이득 나겠죠 하겠죠. 근데 이제 되게 시간이 길어요. 긴 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관리처분만 와도 그만 이제 2주 바로 앞이니까 나은데 사업 승인 단계 아니면 조합 단계 벌써 추가 분담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무나 시기상조예요. 뒤에 앞으로 7, 8년 이상 남아 있는데 그걸 가지고 쉽게 얘기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추가 분담금을 사업 초기에 먼저 어디서 얘기 되게 요즘 많이 하는데 그건 대부분 말이 되지 않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요즘에 이제 한남 뉴타운이 여러 가지 이제 사업체에서 요즘에 말 그전에 붐을 띄웠죠. 그래서 투자금 얼마면 뭐하고 하면 수익금 얼마 생긴다. 이제 사업승 인제 받으려고 하는 단지들 대부분 그렇게 많이 표현을 했는데 그건 솔직히 말하면 코미디예요. 말이 안 돼요. 뒤로도 앞으로 일이 많고 2주부터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그거를 벌써 이제 사업승인 단계에 어떤 구역들이 그 얘기를 한다? 그거는 뒤에 있는 뒤에 거의 점쟁이 수준이에요. 말이 안 되는 코미디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믿고 투자하셔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추가 부담 정산은 정이 끝나버릴 때까지 모르는 거. 우리가 의뢰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이거 아파트 잘 뭐 괜찮아 보이죠. 입주 전이었거든요. 제가 몇 달 전에 조사한 거예요. 요즘 상황 모르겠어요. 한 3달 전에 조사했을 때 서울 시내 중심에 있고 약 950세대 되고 일반 분양이 한 400세대 나왔어요. 상당히 나쁘지 않죠. 950, 400세대 비율이면. 근데 추가 부담금이 이 상태에서 나와버렸어요. 상당히. ABB도 다 썼고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됐냐면 그 당시 한 2달 전에 조사했을 때 그게 이제 그 우리 보통 비대위라고 하죠. 조합을 점령 들어갔고 시공사 입장에서 어떻게 했냐. 공사를 중지시켜 버렸어요. 아마 지금 진행은 하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이냐면 뭐 이게 추가하면 언제든 나올 수 있다는 거고 여러분 예상과 다르게 이 정도면 수익 클 것 같잖아요. 950세대, 400세대. 안 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나와요. 이런 시점에 입주 한두 달 남겨도 나온다 이거죠. 그다음에 끝난 다음에 나와요. 서울 시내 보시면 아니 지방도 있어요. 준공 다 떨어지고도 아직 정산 안 된 데 많아요. 청양 이런 데 가면 지역이 안 좋은 데 가면 여러분 예상부터 공사비 많이 나오는데 시공사하고 싸우느라고 많이 싸우죠. 공사비 정산이 안 됐어요. 근데 거기 사람 살아요 입주해서. 세입자들도 왔다 갔다 하긴 해요. 매매 잘 안 되죠. 왜죠? 등기가 장부가 잘 안 돼 있죠. 채권 정리가. 그런 데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 중에 상당히 꽤 돼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추가 부담금은 때와 횟수를 가리지 않는다고요. 자,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에서 어떤 제가 비즈니스라고 했잖아요. 근데 비즈니스 어떤 비즈니스냐면 조합원한테 상당히 외로운 비즈니스예요. 왜냐하면 이런 식이에요. 시공사, 조합, 은행이 한 팀이에요. 저는 뭐냐면 개별 조합원. 이렇게 양쪽이 싸우는 거예요. 수익 가지고. 그래서 이쪽은 채권자 팀, 이쪽은 채무자 팀.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편해요. 제가 채무자 팀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싸움 자체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걸 가는 대지집은 이 상황이 틀리죠. 무슨 말이냐면 토지에 대한 다른 입장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난주에 대지 지분 얘기할 때 뭐라 했나요? 대지 지분이 우리가 보통 이제 가치 평가할 때 자 비싸면 조합은 초반에 좋죠. 근데 분양 리스크는 분양가 올라가겠죠. 자 무슨 말이냐 입장이 다르다고요. 그다음에 분양가 뭐 지금 낮으면 조합은 손해 보죠. 근데 분양 리스크 떨어지겠죠. 근데 어떤 경우가 됐던 간에 아까 이쪽 채권자 팀에 있는 분들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분들 있죠. 어떤 순간에 손해 나는 분 있을까요? 시공사, 조합은행 중간에 사업이 쓰던 어쩌던 절대 손해 안 나요. 이게 사업이 잘못됐어요. 시공사 손해 날까요? 절대 손해 나는 게 없어요. 은행 손해 날까요? 절대 손해 나는 거 없죠. 어떤 경우든 모든 책임과 피해는 조합원. 여기밖에 지지 않아요. 그래서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아까 했던 반복이 정리 좀 해야 되는데 자 서로 상황이 다르고 토지 감정과 일반 분양가 가격이 틀리죠. 그래서 감정가가 높으면 일반 분양가가 했던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좀 넘어가고 이거는 다시 한번 따져보죠. 대단지면 추가 부담금 리스크가 없나?
이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대단지. 보통 이제 대단지하고 선정을 많이 하잖아요. 대단지 질문 많이 받거든요. 근데 지역에 맞지 않는 제가 이런 거죠. 보통 내가 30평 아파트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제 학생이 달라요. 보통 작은 평수에서 40평 가면 이 자녀 나이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나이가 크고 분양가가 좀 높다. 뭐 예를 들면 7, 8억 이상이다. 그러면 그 정도에 들어올 부모 입장이면 자녀 생각 많이 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학군이거든요. 이런 거. 근데 그게 답이 안 나온 지역에 대단지가 나와요. 입주할 때 분양가 높아요. 쉬울까요? 피는 붙겠죠. 왜? 분양권 상태에서는 붙어요.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 분양권 피 안 붙으면 이상한 거예요. 무조건 붙죠. 근데 그게 정말 가치평가하는 기준이 아니죠. 자, 중요한 건 입주 때예요. 입주 때 과연 이게 찰까? 쉽지 않거든. 그러면 오히려 대단지 같은 경우가 물량을 많이 공급했는데 이 분양가나 모든 산정에서 실제 입주세를 못 찾는 그 지역에 맞지 않는 물건이라면 이거는 최대 독이 돼버려요. 처음에는 추가 분담금 이래서 개수가 많으니까 적다고 나오지만 나중에 입주 때 상황이 안 좋아지면 미분양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이 극도로 늘어나죠. 자, 대단지라고 무조건 추가 분담금 리스크가 없나? 그렇지 않아요. 지역에 맞지 않는 대단지는 조합원들 끝까지 가잖아요. 죽음을 몰아요. 정말 심각해져요. 왜? 미분양분 다 책임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건 너무 빨리 이제 시간 넘어가고 해서 좀 정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마무리할게요. 제가 이제 뭐 나쁜 얘기로 많이 한 것 같지만 재개발 재건축은 치고 빠지기. 사실은 돈 벌어요. 어떤 식이냐면 사업성이 없어 돈 벌 수 있는 게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왜? 투자 심리가 되게 강한 시장이죠. 그래서 언제 매입했던 아니면 투자 심리가 작용이 심한 시장이므로 사업성 유무도 관계없어요. 사업성이 없어도 단계별이 여러 단계여서 사람들 심리에 의해서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내려가요. 그래서 그래프 항상 이러죠. 정상가격. 그러니까 타이밍을 잘 잡고 그걸 좀 알면 되게 재테크하기 쉬운 상품 중에 하나예요. 잘 알고 현장을 알면. 그래서 치고 빠지기라는 걸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끝까지 하나 잡아서 나 끝까지 입주 때까지 나는 끝까지 굳건히 갖고 있을 거야. 이것만 하지 마세요. 그런 상품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그러기에는. 그래서 아니고 항상 치고 빠지기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사업 단계와 주변 내부 단지 상황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매도 타이밍에 재테크 답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론은 이제 재건축하고 재개발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면 사는 건 언제 사셨는데 빠져나갈 타이밍만 계속 체크하는 거죠. 왜? 사업 단계도 여러 개고 그래서 그래프가 움직이는 데다가 또 외부 상황이 다르거든요. 또 사람 심리가 되게 강한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걸 잘 이용하면 근데 그 이용 규제가 어디냐면 대부분 아까 말했죠. 제일 중요한 거 기준 어디 있다고요? 단지 외부에 있다고요. 먼저 간 단지라든가 먼저 간 사업이나 부동 상황 외부에 있어요. 이 외부 상황을 체크하고 여기 상황을 체크한 거를 우리 사업지 이 사업 단계 이 사업 여러 개 단계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 보면 빠져나올 타이밍을 하세요. 그러면 돈을 벌어요. 그래서 무작정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시되 왜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저희가 지금 서울 같은 경우 아니면 부산이니 대구니 다 도심이 노후돼 있어요. 앞으로 모든 사업 택지 사업 아니에요. 재건축 재개발이에요. 안 할 수 없어요. 자 하시되 항상 먼저 기준하세요. 치고 빠지기라는 거. 자 샀으면 자 빠질 타이밍이 언제인지 또 타이밍이 한 번 오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 번 와요. 무조건 신뢰할 필요도 없어요. 항상 그걸 기억하셔야 할 사업이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3주간 했어요. 근데 오늘 마지막 주 제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더 안 좋은데요. 기억하세요. 하시되 치고 빠지기 매도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 사업이 이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